자, 물류관리사 OT입니다. 제가 OT를 늘 찍으면 늘 한 15분이 넘어가는데 이번 OT는 15분 안쪽으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류관리사 공부하러 들어오셨죠? 자, 물류관리사란 뭐냐? 보통 물류관리사를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분 중에 이게 무슨 자격증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따야 된다, 교수님이 따야 된다 막 이러니까 준비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이 두 줄입니다. 자, 기업의 합리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 절감, 이게 핵심이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거. 반대로 이런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도 간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자,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물류관리사 시험은 물류 관련해서 결국 국내에서 가장 어렵고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서 여러분들이 물류 분야나 물류와 유관 분야를 가게 된다면 물류관리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외국에서 시행하는 물류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갈 수 없고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바로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이다. 자, 왜 취득해야 하는가? 아마 뭐 사진이 제가 들고 왔지만 다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취준생분들이 절대 다수시겠죠. 그래서 어떤 역량 중에 물류관리사를 우대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학은제에서 물류관리사를 따면 예를 들어 36학점을 가져가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취업이나 학은제 아니면 지금 이미 물류팀에 계셔가지고 물류관리사가 있으면 뭐 자격수당으로 뭐 한 달에 20만 원 또는 10만 원 30만 원까지 주는 데는 많이 없고요. 뭐 10만 원 또는 뭐 20만 원 이 정도 주죠. 또는 뭐 승진에 자격증이 반영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냥 물류 이론을 난 궁금해서 보고 싶다. 난 대학교 1학년인데 그냥 물류 이론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는 이런 어떤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시험 안내 드립니다. 시험 안내는 필기시험, 객관식 오지선다요. 보통 이제 국가자격시험에 사지선다가 많은데 오지선다고요. 오지선다는 사지선다보다 조금 어렵죠. 자, 합격자 선발 방법은 매 과목 40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과목 소개 간단하게 드립니다. 5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가지 과목 공부를 각각 하는데 배점은 똑같아요, 다들.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교시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2교시는 보관하역론, 그리고 물류 관련 법규, 빨간색으로 딸랑딸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물류 관련 법규 이렇게 있고 자, 1교시 물류관리론은 기본적인 우리 물류에 대한 개념, 이해, 물류의 체계, 영역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고득점 전략 과목이고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최소 80점 이상 또는 90점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맞으라는 못하겠지만 90점 이상은 맞아줬으면 하는 강사로서의 바람이 담긴 과목이고요. 얘네들을 잘 공부를 해두면 우리 뒤에 나올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총합이 지금 물류관리론입니다. 그리고 얘를 잘 공부를 해두면 뭐 여담이지만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또 있어요. 유통관리사는 1급은 실무자를 위한 급수고 대학생이나 취준생 수준에서는 2급을 딸 수 있는데 2급도 수월하게 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인 화물운송론은 공로운송, 뭐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우리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송이에요. 그 운송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고요. 계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쫄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계산 문제는 몇 가지 대표 문제를 학습하고 그 왁구라고 하죠. 그 문제들의 왁구를 공부를 해두면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얘도 고득점 전략 과목. 그리고 국제물류론이 이 5가지 과목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렵습니다. 왜? 양이 너무 많아요. 무역학과로 따지면 물류학과 말고 무역학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배우는 전체 과목 중에서 경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전부 다 더하면 이 국제물류론이 돼요. 말도 안 되게 범위가 넓긴 한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만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죠. 강사한테 들으려고 뭐가 중요하고 뭘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국제물류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게 우리가 국제물류론입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하는데 쫄지 마세요.
법에 대한 걸 영어로 협약이 있거든요. 국제 협약들. 법에 대한 걸 영어로 바꿔서 출제되는데 얘는 영어를 잘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 이론을 잘 공부하고 있고 협약 이론들을 잘 공부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넓다. 그래서 제 역량이 가장 크게 작용해요. 제가 범위를 줄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도 바쁘니까. 자, 다음에 보관하역론. 보관과 하역론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보관이 뭐냐, 하역이 뭐냐. 그건 1강 때 보도록 합시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죠? 계산 문제가 좀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화물 운송론과 마찬가지로 이 계산 문제, 얘로 대표 문제 몇 가지 저랑 학습하시면 늘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외워버리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시험 전체 분량의 50%예요. 5과목인데 4과목 합쳤을 때 50%인데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이 물류 관련 목표가 양으로는 거의 얘가 50%예요. 단일 과목이지만 50%예요. 그래서 제 교재도 이 4과목을 하나의 물류 관련 이론이라는 파트 1 교재로 묶었고요. 얘는 한 과목을 별도로 빼서 파트 2 물류 관련 법규로 하나를 책을 분권화 했어요. 물류 관련 법규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빨간색으로 쓰면 싫어하잖아요. 죽는다고. 그죠? 그리고 궁서체도 진지해서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면서 궁서체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친 듯이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과목이다. 여러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통국의 벽이죠. 자,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우리 물류 관련 법규 OT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1티어 법률이 있고 1티어 중요한 법률이 있고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안법, 얘가 2티어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둘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 법전이 아니라 법이 몇 개예요 도대체.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혼자 독학하시면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만해요. 전체 법전을 따지면. 근데 제가 교재로서 거기 3분의 1로 줄여놨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그 3분의 1에서 또다시 절반으로 공부할 내용이 줄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도와드릴 부분이 제가 국제 물류론과 물류 관련 법규에서 제 역량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목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 핵심 뭐였다? 물류 관련 법규가 굉장히 양도 많고 난이도가 높아요. 얘는 40점 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얘 때문에 다른 거 다 60점 넘더라도 얘가 막 37.5점 이렇게 맞아서 과락되는 학생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자, 어찌됐건 이제 공부 방법인데 보통은 얘가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과목 번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보통 공부 어떻게 해요? 1과, 2과, 3과, 4과 그 다음에 물류 관련 법규 하죠. 저는 다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물류 관련 법규를 먼저 해요. 얘는 어차피 타 과목과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먼저 끝내고 50%짜리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룰루랄라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얘는 좀 어렵지만 왜냐면 저도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있고 많이 봤었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때 마음이 편해. 근데 시험이 이제 4과목까지 공부하면 시험이 3일 남았거나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물류 관련 법규 보면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상 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맞닥뜨려야 이거 일찍 시작하기 잘했다.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할 테니까 다른 이제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은 그냥 과목 순서대로 하셔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실 거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실 거면 물류 관련 법규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1, 2, 3, 4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선택하면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되겠죠. 저한테 완전히 100% 의탁을 하시고 그죠? 자, 학습 플랜입니다. 사실 짧게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죽을 사주죠. 사주 안에 끝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죽을 듯이 해야 된다 해서 죽을 사주예요. 죽을 사자. 자, 사주 안에 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독학 혼자 이제 전업으로 하시거나 완전 대학생분들은 3주, 2주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걸 들으시는 분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워킹 하면서 육아까지 책임지는 분들 워킹맘, 워킹 파파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학습 방법을 나눠놨는데 저는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주를 넘어가면 학습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라 일단 4주와 8주 정도만 보시면 첫 번째는 강의 수강하고 복습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혼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5개년 정도는 최소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의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강의 복습은 뭐 틀린 거 다 오답 이런 거 체크는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8주 코스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8주 코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OT를 보는 게 시험 2주 전이야. 그럼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강사가 8주 코스라고 했으니까 난 지금 당장 지금 3주 남았는데 나 못해. 나 안 할래. 나 또 내년 시험. 이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게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쉽게 4주가 아니라 2주 안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합격 수기를 보시면 2주 안에 합격한 사람들도 나와요. 계속. 그래서 8주 하려면은 일단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본수 복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 복습 1회 동안 정도만 하시면 다시 기본 서울에 돌아오지 마시고 바로 기출문제를 들어가라는 얘기를 지금 앞서 해드리고 싶어서 요 학습 플랜을 짜드린 겁니다. 나머지 나는 좀 오랜 기간 공부하고 싶다. 그럼 다른 학습 플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제 그 토마토 패스의 합격 후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잘 어떻게 공부했는지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주 또는 8주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근데 길게 하실 거다. 나는 이론에 집중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12주 이상 코스도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뭐 열심히 떠들었는데 강사 소개를 하면 저는 관세사이고요. 과거에 국제물류 운송 주선업자를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직원들 몇 명 두고 물류업 현장에서 물류를 진행을 했었어요. 포워딩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포워딩 업체 운영했었고요. 목한 포장업체 운영했었습니다. 세종시 북강면에서. 네, 그 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어제 이제 OT를 준비하다가 제 책상 앞에 이게 자격증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막 폰카로 찍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가져왔냐? 자랑하려고? 물론 자랑하려고. 농담이고요. 자격증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 지금 여기 물류관리사로 있는데 제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공부했었던 걸 자격증을 쭉 보면서 그때 공부했었던 방법대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또.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자격증이 굉장히 많죠. 1회에 2개 자격증 취득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 관리사랑 외환 전문역 보면은 같은 일자인데 12월 10일, 12월 10일인데 같은 날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원산지 관리사를 보고 오후에 외환 전문역을 봐서 둘 다 합격하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적용했었던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게 제가 제 쿠세대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미리 해봤잖아요. 그죠? 미리 되게 단기간 코스로 제가 자격증 공부할 때 14일 넘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얘 빼고 관세 자격증 빼고 14일 넘은 적 없는데 이 14일이 넘기 전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강의를 짰고 이미 강의를 구성을 했고 이미 교재를 짜놨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데 저의 공부 방법대로 안 하실 분들은 제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제가 먼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OT를 어떻게 구성할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끌고 이번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시킬까 쭉 보다가 앞에 자격증이 있어서 좀 가져오면서 마음가짐을 좀 다시 새롭게 했었습니다. 자, 강의 방향은 연구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증 합격이에요. 뭔가 물류 이론에 대해서 파고 싶다, 단어의 정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로지 맨날 강사들이 하는 말 있죠? 선택과 집중. 근데 막상 강의 들어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 강의를 짤 때마다 이게 시험에 중요한가를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 한 20년치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 20년치를. 20년치를 분석해서 기출 선지를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를 다 뜯어서 그 몇천 개의 문장을 바탕으로 교재에다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근 20년간의 기출 경향을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교재를 보면 분석이 다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목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를 잘 보면 앞으로 기출도 잘 풀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이제 나올 문제들도.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시중 교재 중에 제 물류관리사 교재가 아마 두 번째로 페이지 수가 적어요. 그럼 대충 만들어서 눈 감고 코 비면서 만들어서 책 교재가 페이지 수가 적냐?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길을 안 헤매게
하려고 제가 이 교재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될 거야. 한번 봐 일단, 그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설명하게 하지 말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어찌됐건 가끔 제가 혼내는 경우도 있고 어르고 달래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좀 제 동생 정도로, 물론 저보다 제가 모셔야 될 형님이나 누님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보통은 저보다 이제 동생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마음이 제가 현강 같은 걸 나가면 짠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타고 오다가 저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짠한 면에서 가끔가다 막 성질도 내고 강의하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제가 늘 OT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든 OT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뭐 어려웠죠. 애들 친구 사귀기가 어렵고, 물론 굉장히 활발하신 분은 친구 사귀기도 쉽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처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조직도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과장인지 팀장인지 대리인지도 모르고 잘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면 돼요. 반복. 제가 최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릴 테니까, 효율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반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 강의는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도. 하지만 여러분들 강제로 뭐 지금 여기 이건 온라인, 저 예를 들어 현강을 나가면 현강이 의뢰가 들어와 현실 오프라인 강에 들어오면 그 수강생들 풀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해요. 근데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강제로 난 그래도 네 거 들으려 하면서 결제해보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려면 두 가지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끝났다 OT. 자, 믿음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저에 대한 믿음, 강사에 대한 믿음이 101% 있어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듣지 마세요. 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믿음. 본인에 대한 믿음은 101%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늘 조금 막판에 힘이 떨어지고, 초반에만 막 힘주고 하고 막판에 힘이 떨어지고 맨 나중에 부러지고 잘 안 되시는 분의 특징이 작은 성공의 성취를 경험해보지 못해서요. 한 번에도 일을 마무리해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엔 본인을 믿고 무언가를 했을 때 성취, 그게 자격증 강의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 작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제가 강사로서 부여받은 어떤 천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 이번에는 내가 과거에는 뭐 공부를 할 때 뭐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떨어지거나 합격한 비율보다 뭔가 떨어진 비율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저랑 합이 맞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사로서 느끼시는 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강의로서 그나마 조금 많이 강의를 펼쳐놔가지고 가끔 이제 저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저를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관사님 강의 때 잘 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물어봐요. 합격하셨어요? 하면은 아니요, 떨어졌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천진난만하게 해. 내 가슴 찢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저한테 아는 척 하려면 붙으신 다음에 아는 척 하셔야 돼요. 되겠죠? 꼭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합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꼭 이번 물류관리사 시험은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합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 1강에서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